안녕하세요. Learning from Imbalance Data 논문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불균형 데이터의 성질을 간단히 설명하고 샘플링 방법, 비용 민감 학습 방법, 커널 기반 학습 방법 등 불균형 학습 문제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방법론을 서술하겠습니다. 이후에는 불균형 학습에 대한 평가 지표를 검토하고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와 향후 과제에 대해 서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논문에서는 유방조형술 데이터셋을 통해 살펴본 불균형 학습 문제의 성질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양한 평가 지표를 사용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프리시전 리콜 커브나 코스트 커브와 같이 더 많은 정보를 담고 있는 평가 지표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둘째로는 불균형 발생 원인을 내재적 요인과 의지적 요인으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이며, 불균형의 유형에는 절대적 불균형과 상대적 불균형, 그리고 클래스 내 불균형과 클래스 간 불균형 등이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불균형 학습에 대한 다양한 솔루션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대표적으로 랜덤 오버샘플링과 언더샘플링 기법이 있습니다. 랜덤 오버샘플링은 소수의 클래스로부터 랜덤하게 추출된 샘플들을 복제하고 이를 트레이닝 데이터셋에 추가하는 방식입니다. 트레이닝 데이터셋에서 소수 클래스의 총 샘플 수가 증가함으로써 데이터셋의 분포 균형이 맞춰지게 됩니다. 다만 단점으로는 특정 중복된 샘플들이 오버피팅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랜덤 언더샘플링은 기존 데이터셋으로부터 랜덤하게 데이터를 선택한 후에 제거하는 방식으로 주로 메이저 클래스의 샘플들을 제거합니다. 단점으로는 메이저 클래스의 샘플들을 제거함으로써 분류기가 메이저 클래스와 연관된 중요 개념들을 놓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잘 알려진 언더샘플링 기법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랜덤 언더샘플링에서 야기되는 정보 손실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들입니다. 먼저 이지 앙상블은 메이저 클래스에서 몇몇 하위 집합들을 독립적으로 샘플링하고 이를 마이너 클래스의 데이터와 결합해서 새로운 데이터셋을 형성해서 학습하도록 한 기법입니다. 이는 비지도 학습 방법이며 유의한 데이터는 남기고 제거할 메이저 클래스의 데이터를 탐색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밸런스 캐스케이드 기법은 먼저 메이저 클래스에서 마이너 클래스의 샘플 수와 동일한 수만큼의 데이터를 샘플링합니다. 메이저 클래스에서 샘플링된 데이터셋과 마이너 클래스의 샘플들을 합집합으로 하여 학습을 위한 전체 집합을 가정합니다. 그리고 이 모델이 메이저 클래스에 대해 잘 분류를 한다면 메이저 클래스에서 샘플링된 데이터들은 제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메이저 클래스에 포함된 데이터가 충분히 많다는 뜻을 내포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반복해서 최종 모델을 도출할 수 있으며 지도학습 기법 중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KNN 클래스파이어입니다. 서로 다른 클래스에 속하는 두 점이 분포 내에서 서로 매우 가까운 경우 메이저 클래스의 데이터 포인트를 제거해서 분포의 균형을 맞추려고 시도하는 기법입니다. 다음으로는 잘 알려진 데이터 생성 기법입니다. 합성 샘플을 만들기 위해서 소수 클래스에서 임의의 데이터를 선택한 후에 선택한 데이터와 가장 가까운 K개의 근접 이웃 중 하나를 선정하고 합성 공식을 거쳐서 가상의 데이터를 생성하는 기법입니다. 이 합성 공식은 오른쪽에 정리해 놓았으니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점으로는 랜덤 오버샘플링의 단점인 오버피팅을 극복할 수 있다는 점이고, 단점으로는 인접해 있는 메이저 클래스의 데이터 위치는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클래스가 겹치거나 노이즈가 발생 가능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어서 합성 샘플링을 통해 데이터 생성을 하는 기법들을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보더라인 스모테는 소스 클래스에 속한 각 데이터의 K개 근접 이웃들 중 다수 클래스에 포함된 이웃의 수를 확인하는 알고리즘입니다. 다수 클래스에 포함된 데이터의 수가 2분의 K개 이상일 경우 이를 대잉저 관측치로 분류하며 이 관측치를 토대로 합성 소수 샘플들을 생성하는 기법입니다. 다음으로는 어댑티브 신세틱 샘플링 기법입니다. 데이터의 분포를 고려해서 다양한 양의 합성 데이터를 생성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소수 클래스 데이터에 대한 K개의 근접 이웃들 중 다수 클래스에 포함되는 수를 고려해 오버샘플링이 될 데이터의 개수를 결정합니다. 다음으로는 데이터 클리닝 기법으로 대표적으로는 토맥 링크가 있습니다. 토맥 링크란 서로 반대 클래스에 속하는 최근접 이웃 쌍으로
두 개의 샘플이 토맥 링크를 형성한다면 이 중 하나의 샘플은 노이즈거나 두 샘플이 클래스의 경계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모든 최근접 이후 쌍들이 같은 클래스가 될 때까지 이 토맥 링크를 제거함으로써 분류를 명확히 하는 기법입니다. 그리고 12호 기법이 있습니다. 클래스 내 불균형 문제와 클래스 간 불균형 문제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고자 제안되었으며 K-미니스 클러스터링 기법을 활용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스모테 부스트와 데이터 부스트 IM과 같이 샘플링과 부스팅을 결합한 기법이 있습니다. 스모테 부스팅은 스모테와 아다부스트 M2를 결합한 알고리즘으로 매 부스팅을 반복할 때 합성 샘플링을 함으로써 소스 클래스에 더욱 초점을 두는 기법입니다. 그리고 데이터 부스트 IM은 각 클래스별 디피컬트 샘플들을 확인하고 이를 활용해 각각의 샘플들에서 합성 샘플들을 생성하는 기법입니다. 다음으로는 코스트 센시티브 러닝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알아본 샘플링 기법은 데이터의 클래스 비율을 고려하여 분포의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반면 비용 기반 학습의 방법의 경우 데이터를 잘못 분류할 경우에 대한 비용을 고려합니다. 코스트 매트릭스는 데이터 클래스를 잘못 분류했을 때 페널티를 수치적으로 표현하며 일반적으로 올바른 분류에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진 분리의 경우 다수 클래스를 소수 클래스로 분류하는 비용과 소수 클래스를 다수 클래스로 분류하는 비용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소수 클래스를 다수 클래스로 분류하는 비용이 그 반대의 경우보다 높습니다. 아래 표는 멀티클래스 코스트 매트릭스로 실제 데이터의 클래스가 J인데 I로 예측하는 비용을 나타냅니다. 비용 기반 학습의 목적은 트레이닝 데이터셋의 전체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위 멀티클래스에 대한 조건부 리스크는 아래 수식과 같습니다. 즉 주어진 데이터 X가 제일 확률의 코스트 팩터를 곱해 각각의 케이스에 대해 모두 더하면 조건부 리스크를 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 방법으로는 에이다부스트의 가중치 업데이트에 비용을 도입하여 코스트 센시티브 부스팅 방법인 A-123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에이다부스트의 핵심 아이디어는 현재 가설 HT와 코스트 팩터인 CI의 오차에 따라 트레이닝 데이터의 분포 함수 DT를 반복적으로 업데이트하는 것입니다. 수식은 아래와 같으며 노테이션에 대해서는 아래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확인했던 에이다부스트의 수식에 코스트 팩터인 CI를 각각 다르게 적용하여 A-123가 나뉘게 됩니다. CI는 각 XI에 대한 코스트이며 각 이터레이션에서 비용이 높은 데이터를 샘플링한 확률을 높여 분류기가 비용이 많이 드는 데이터를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각 수식을 보면 A-1의 경우 익스포넨셜 함수 내부에 A-2는 분포 함수 전체 그리고 A-3의 경우에는 익스포넨셜 함수 내 외부의 코스트 팩터를 곱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이다 코스트의 경우 CI 대신 비용 조절 함수인 베타를 사용하여 비용이 높은 오분류 가중치를 높이고 올바르게 분류된 데이터의 가중치를 줄입니다. 디시전 트리에 대해서도 코스트 센시티브 피팅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총 3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선 첫 번째로는 결정 인계치에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ROC 곡선에서 가장 우수한 지점을 디시전 스레시홀드로 사용합니다. 두 번째는 각 노드의 분할 기준에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분할 기준에서 비용에 민감하지 않은 불순도 함수를 적용합니다. 세 번째는 가지치기에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보통 디시전 트리의 경우 소수 클래스를 설명하는 if를 제거하기 때문에 이를 줄이기 위해 각 노드에서 클래스 확률 추정치 개선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연구로는 라플라스 스무딩과 라플라스 프루닝 기법이 있습니다. 신경망에도 비용 기반 학습 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데 총 4가지 방법이 제시되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코스트 팩터를 테스트 단계에 통합하여 신경망 출력의 확률 추정을 수정하는 방법입니다. 비용이 높은 클래스에 대한 추정치를 강화하면서도 기존의 신경망 구조를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신경망 출력을 직접 변경하는 방법으로 비용이 높은 클래스, 즉 소수 클래스의 신경망이 집중하게 합니다. 해당 방법의 경우 평균 분류 성능은 향상되었으나
테스트 데이터 성능 측정 시 높은 편차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학습률, 즉 러닝 레이트를 수정하는 방법으로 소수 클래스 데이터의 경우 학습률을 낮게 설정하고 다수 클래스의 경우 높게 설정합니다. 네 번째로는 오류 최소화 함수 대신 비용을 최소화하는 함수로 대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이 방법의 성능이 가장 우수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커널 베이스 러닝 프레임워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커널 베이스 프레임워크의 대표적인 예로 SVM을 들 수 있으며 해당 논문에서도 SVM 위주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SVM이란 클래스 간의 마진을 최대화하는 하이퍼 플랜을 학습하고 디시전 바운더리를 형성하여 클래스를 분류해내는 기법입니다. SVM은 일반적으로 토탈 에러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학습되기 때문에 임밸런스 데이터에서 SVM은 메이저 데이터에 평형되어 학습되게 됩니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에는 전체를 네거티브로 예측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SVM이 가지고 있는 한계들 때문에 임밸런스 데이터에서 SVM이 더 잘 분류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기법들을 이 논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커널 메소드 기법과 샘플링 메소드 기법을 결합하여 분류 성능을 높인 SVM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스모테 기법을 활용한 클래스의 데이터 분포를 더욱 덴스하게 변형하여 SVM을 학습하는 기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앙상블 SVM 기법이 있습니다. 앙상블 SVM 기법으로는 데이터 분포를 변형해 학습하는 SV 앙상블 기법과 시메트릭 미스클래시피케이션 코스트를 활용하여 시퀀셜하게 오버류된 데이터의 가중치를 변경해가면서 학습하는 XVM이 있습니다. 이는 에이다부스트와 동일한 방식으로 학습합니다. 세 번째로는 그래놀 서포트 벡터 머신으로 주어진 데이터의 세트를 잘게 분할하여 SVM을 병렬적으로 학습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는 병렬적 학습으로 인해 컴퓨팅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논문에서 SVM을 개선한 두 번째 방법으로는 SVM 메커니즘을 변형하여 SVM의 성능을 향상시킨 방법들이 소개가 되었습니다. 먼저 오소고널 포워드 셀렉션과 레귤라이즈드 오소고널 웨이티드 리스크 스퀘어 에스티메이터를 활용한 SVM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는 리브와 크로스 밸리데이션과 AUC 이밸류에이션을 통해 모델을 선택하고 ROWLS 알고리즘으로 마이너 데이터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학습하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로는 클래스 바운더리를 조정하는 기법들이 소개가 됩니다. 클래스 바운더리는 바운더리 무브먼트 또는 바이어스드 페널티 그리고 클래스 바운더리 얼라인먼트를 통해 바운더리를 조정하는 SVM이 있고 커널 매트리스의 변경을 통해 바운더리를 조정하는 SVM 등이 소개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토탈 마진 베이스의 퍼지 SVM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해당 모델은 퍼지 페널티 텀을 추가하여 데이터의 상대적 중요도를 반영하여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 SVM 모델의 오버피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카테고리컬 프로시멀 XVM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해당 방식은 소프트 마진 맥시메이션이 아닌 K-리니어 이퀘이션을 SVM에 학습합니다. 리니어 이퀘이션을 푸는 문제로 변환되어 계산이 쉬워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액티브 러닝 메소드와 그를 적용한 모델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액티브 러닝을 적용하여 커널 모델을 정보력이 강한 데이터들로 재학습시켜 모델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 적용되었습니다. 액티브 러닝 방식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언라벨된 데이터에서 모델이 궁금해하는 정보력이 강한 데이터를 추출하여 추출된 데이터를 라벨시키고 이를 학습시켜 모델의 성능을 높이는 기법입니다. 전체 쿼리 대신 스몰 쿼리를 이용하여 반복 학습을 하면서 모델 성능을 높입니다. 이 논문에서는 액티브 러닝을 적용하기 위한 서치 알고리즘과 그리고
샘플링 테크닉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가적인 임밸런스 러닝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항목들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클래스 러닝과 이상치 탐색 같은 단일 클래스 분류 기법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할로비스 스페이스를 정의하고 그 공간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진단하여 분류하는 방법으로 마할로노비스 다구치 시스템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훈련 모델 선택 기준으로 랭크 매트릭스를 제안하고 그리고 멀티태스킹 학습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멀티클래스에 대한 불균형 학습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4장에서는 불균형 학습 모델의 평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모델의 평가에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매트릭스는 정확도와 오류율입니다. 이러한 매트릭스는 클래스가 2개인 경우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평가 방법입니다. 이러한 매트릭스는 분류자의 성능을 설명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매트릭스는 데이터 변경에 매우 민감하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수식에서 확인 가능하듯이 정확도는 두 클래스의 정보를 모두 사용합니다. 그래서 클래스의 분포가 변화함에 따라 분류기의 성능 측정값이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특징은 불균형 데이터를 평가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대체해서 사용하는 것이 정밀도와 재현율입니다. 정밀도는 양성이라고 분류한 것 중에서 실제 양성의 비율을 의미하고 재현율은 실제 양성 중에서 양성으로 분류한 것의 비율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각 매트릭스의 정의에서 알 수 있듯이 정밀도와 재현율은 데이터의 분포에 덜 민감한 지표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이용하여 F매저와 G민과 같은 매트릭스를 응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F매저와 G민은 다른 평가 매트릭스보다 효과적인 방법을 제공하긴 하지만 불균형 학습을 평가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ROC 커브입니다. ROC 커브란 참 긍정 비율 TP 레이트와 거짓 긍정 비율 FP 레이트로 정의되는 공간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정의된 공간의 모든 점은 특정 분포에서의 단일 분류기의 성능을 의미하게 됩니다. 하드 타입 분류기의 경우 ROC 공간에 단일 포인트에 해당하는 좌표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좌표는 위치에 따라 분류의 성능을 시각적으로 표현해 줍니다. 다음 ROC 그래프상에서 좌표 A의 위치는 완벽하게 분류된 경우 모델의 성능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각선 위에 위치된 E의 경우 무작위 분류에 대한 성능을 나타냅니다. 좌표 F의 경우는 이보다 우측 하단에 존재하고 있으므로 무작위 분류의 성능보다 떨어지는 성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F 좌표의 분류 결정을 뒤집는 경우 G 좌표에 위치하게 되는데 이는 A에 가까워져 더 높아진 성능을 가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 타입 분류기는 연속된 수치값을 출력하는 분류기로 점들을 이어 ROC 공간에서 곡선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른 분류기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AUC라는 지표를 사용합니다. AUC는 ROC 곡선 아래의 영역으로 이게 어떤 의미를 의미하는지를 다음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 그래프에서 L2는 L1보다 큰 AUC, 즉 더 넓은 면적을 가지므로 L2가 L1보다 더 높은 성능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ROC 커브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왜곡이 심한 데이터 세트의 경우 ROC 커브가 알고리즘 성능에 지나치게 낙관적인 평가를 내린다는 점입니다. PR 커브는 정밀도와 재현율의 정의에 따라 그래프를 그려냅니다. 그리고 이러한 PR 커브는 ROC 커브와 유사한 이점을 가지고 있어 효과적인 평가 기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트 커브가 있습니다. ROC 커브의 단점 중 하나는 분류기의 성능에 대한 신뢰 구간을 제공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코스트 커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코스트 커브는 다양한 오분류 비율과
클래스 분포에 대한 분류자의 성과를 시각적인 형식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코스트 공간은 ROC 공간의 각 점이 선으로 표시되는 이중성을 가집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ROC 커브에서 가장 정확한 분류를 나타내었던 좌표 A는 코스트 커브에서의 가장 아래쪽 축과 같은 의미를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5장에서는 불균형 데이터를 분류함에 있어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불균형 학습의 연구는 대부분 특정 알고리즘 및 사례를 제한된 이론으로만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직면하기 위해 우리는 기본적인 문제들을 우선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본적인 문제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본 데이터 세트의 균형을 어느 정도까지 두어야 적합한지, 불균형 데이터의 분포가 학습 알고리즘 계산 복잡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불균형 데이터 분포의 일반적인 오차 범위는 어떻게 두어야 적절한지, 불균형 학습 알고리즘이 기본 분포에서의 학습보다 더 잘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은 무엇이 있는지, 이러한 기본 문제들을 직시하였다면 더 나아가 다음과 같은 고민을 추후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불균형 데이터 분석을 위한 통일된 벤치마크 플랫폼의 필요성, 표준화된 평가 관행의 필요성, 증가하는 불균형 데이터에 대한 학습 등이 그것입니다. 통일된 벤치마크의 필요성의 경우 불균형 학습 모델을 평가하기 위한 곡선 기반의 평가 방법을 통일적으로 모두가 사용하여 효과적인 평가 기법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 외에도 라벨이 있는 데이터와 라벨이 없는 데이터가 혼합되어 있는 불균형 데이터에 대한 분류의 경우도 추가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1장에서 5장을 통해 우리는 불균형 데이터의 분류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조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